회사가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거는 S&P 500에 편입될 때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고, 일단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래티지를 무조건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이슈를 만들어주는 거죠. 스트래티지도 이번에 아마도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편입되는 시점은 여름쯤 되겠죠. 대략 한 달 정도 후 8월 초쯤에 좀 편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요쯤에는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하고 뭐 한 14만 달러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하고 그 상태에서 S&P 500까지 편입이 되면 스트래티지 주가는 지금 한 386달러 정도 되는데 전고점이 543달러였거든요. 요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600달러 넘어가면 뭐 조금 매도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6월 27일 오전 8시 3분입니다. 네, 요즘에 뭐 비트코인 흐름 되게 좋죠. 그리고 나스닥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가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2204포인트였거든요. 오늘 찍은 거 보니까 2187포인트. 한 20포인트도 안 남았죠. 네, 한 17포인트만 더 올라가면 최고치를 돌파하게 됩니다. 사상 최고치를 정말 진짜 눈꼽만큼 남겨두고 있죠. 오늘이 금요일인데 오늘 미장 열립니다. 오늘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또 새로운 영역대에 다시 좀 도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도 뭐 그에 발맞춰서 함께 도달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요즘에 좀 신나게 오르다가 잠깐 쉬는 중인데 요새 뭐 분위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제 눈에는 임펄스 중인 것 같아요. 뭐 충분히 다시 최고가 뚫어내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면 비트코인 관련 주식 뭐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 주식은 빼고요. 미국 주식으로는 스트래티지죠. 상당히 좋습니다. 뭐 여러모로 지금 한 59만 개, 59만 2천 개인가? 네, 요 정도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죠. 네, 아주 훌륭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코인 거래소죠. 코인베이스. 여기에도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국민연금도 투자하죠. 네, 스트래티지랑 코인베이스. 얘네들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보시면 S&P 500에 요때 편입이 됐거든요. 5월 달에 5월 초에 편입이 되면서 요때 엄청 많이 오른 걸 보실 수 있잖아요. 대략 뭐 한 30% 정도 상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때 한 30% 올라갔죠. 이게 S&P 500에 편입되면서 이만큼 올라갔고 그리고 좀 조정 받았잖아요. 이번에 좀 전반적으로 조금씩 조정 받았죠. 근데 되게 잘 버텼어요. 얘네는 거의 안 빠졌습니다. 비트코인만 해도 한 10% 넘게 빠졌는데, 그리고 최근에 지니어스 액트 그 스테이블 코인 법안 때문에 서클도 지금 난리죠. 코인베이스도 그 뒤로 최근에 엄청 많이 올랐어요. 2주 만에 60%가 올랐습니다. 와, 진짜 말도 못하게 올랐는데 사실 저는 이맘때쯤에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요때쯤인 것 같아요. 다 팔고 스트래티지로 갈아탔는데 뭐 비중은 되게 적었습니다. 하여튼 스트래티지는 지금 횡보하고 코인베이스는 엄청나게 올랐네요. 네, 부럽습니다. 코인베이스 투자하시는 분들 축하드립니다. 지금 사상 최고가는 아닌 것 같아요. 2021년에 그 우리 불장 왔을 때 그때 상당 지금보다 더 비쌌거든요. 430달러에서 상장 초기에 빔이었죠. 그래서 상장 초기에 매수하는 건 좀 저는 그렇게 막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보통 이때 거품이 좀 많이 끼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 1년 동안 뭐 완전 폭락을 했죠. 한 90 몇 퍼센트 떨어진 것 같아요. 한 95%? 네, 요때 투자하신 분들은 돈 엄청 많이 벌었죠. 네, 10배 이상 올랐네요. 하여튼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인베이스 투자하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요때 오른 게 물론 이 영향도 있죠. 지니어스 액트 영향도 있지만 요때 갭 상승한 거는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 요 부분을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제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조금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트래티지가 좀 앞두고 있습니다. S&P 500 편입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1년, 그러니까 4분기랑 최근 분기 뭐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회계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이제까지 스트래티지는 평가 이익은 엄청났어요. 비트코인이 예전부터 많았으니까 물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더 많긴 하지만 이미 평가 이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2024년에 세일러 옹이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회계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까지는 좀 회계 기준이 좀 이상했어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게 수익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익 반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손실이 나잖아요? 이건 이익 반영을 했어야 됐어요. 되게 이상하죠? 네, 법안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손해가 나면 손해는 계속 반영이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한 15,000달러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손실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다시 뭐 한 10만 달러 넘어가도 이익으로 안 잡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작년에 바꿨어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이제 평가 이익이 스트래티지에 잡히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번에도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한 10만 6천 달러 정도 오가고 있는데 이게 이번 분기에 2분기가 이제 한 3일 남았죠. 6월 30일 기준으로 6월 말일 기준으로 9만 5천 달러 이상만 유지를 하면 이제 회계 기준은 충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4분기 연속 흑자 뭐 이런 거 요런 거를 반영을 해야 S&P 500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반영이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SPX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ETF 상품들. S&P 500을 추종하는 요런 뭐 ETF 상품들이 있는데 상당히 시총이 큽니다. 그러면 걔네들에서 MSCTR을 무조건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회사가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거는 S&P 500에 편입될 때 거기에서 판단할 문제고 일단 편입이 되잖아요. 그러면 스트래티지를 무조건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상승 이슈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코인베이스 차트도 5월 7일인가? 뭐 그쯤 됐을 거예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5월 초에 코인베이스도 그 덕분에 올라갔던 거거든요. 스트래티지도 이번에 3일 안에 뭐 큰 폭의 하락만 있지 않으면 아마도 편입이 될 것 같습니다. 편입되는 시점은 여름쯤 되겠죠. 대략 뭐 한 달 정도 후, 그러니까 8월 초쯤에 좀 편입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요쯤에는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7월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을 하고 뭐 기분 좋게 뭐 한 14만 달러 갔다고 칩시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하고 그 상태에서 S&P 500까지 편입이 되면 스트래티지 주가는 지금 한 386달러 정도 되는데 아마 월등히 좀 높은 영역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 사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또 하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사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도 또 아마 다다음 주? 네, 다다음 주에도 또 매수를 좀 할 생각이에요. 매달 꾸준히 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사고 있고 이미 스트래티지 수량이 꽤 됩니다. 그래도 뭐 계속 사고 있어요. 일단은 400달러 미만에서는 400달러까지는 계속 매수할 생각이고 이제 400달러대가 훌쩍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매수는 좀 쉴 생각입니다.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600달러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전고점이 543달러였거든요. 요 이상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600달러 넘어가면 뭐 조금 매도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평단이 되게 낮아요. 제 방송 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 매수할 때 다 말씀드리고 그때 매수했었거든요. 요때 샀어요. 요때 작년에 한 5월쯤에 이때 스트레치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요때 대부분 샀습니다. 이때 뭐 한 1억 정도, 7천만 원 정도? 네, 요 정도 샀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뭐 수익이 엄청 크죠. 이때 평단이 한 110 몇 달러? 100 몇 달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1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386달러니까 3배 올랐죠. 네, 뭐 수익을 짭짤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사고 있거든요. 네, 전 지금 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영끌에서 살 수준 뭐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고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살 거라면 살 생각이 없었으면 안 사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좀 비싼 가격이긴 합니다. 제가 샀을 때보다 3배나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 사라 마라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고요.
저는 그리고 올해도 좀 샀어요. 이것도 뭐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으니까, 요때 샀고, 요때 샀고, 저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거든요. 뭐, 이때 산 것도 지금은 수익 중이, 요때도 샀구나. 최근에도 사고 있으니까, 네, 요렇게, 세 부분으로 사고 있습니다. 요새 사고 있는데, 아마 한두 달 정도 더 매수하고, 앞으로는, 더 매수는 한동안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 440달러? 여기 넘어가면은 네, 안 살 것 같아요. 좀 비싼 가격에 사는 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또 이렇게 스트래티지가 좀 어려운 주식입니다. 한번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언제든지 또 여기까지는 되돌아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제 생각에 나중에 비트코인이 하락이 온다면 한 여기 영역대까지는 빠질 것 같아요. 많이 빠지면 100달러대까지도 빠질 가능성은 있는데 여기까지는 좀 안 빠질 것 같지만 300달러대까지는 나중에 충분히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너무 무리해서 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요 정도 보고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시점인 것 같아요. S&P 500에 편입되기 직전에 뭐 그런 시기니까 테슬라하고 비교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2020년 11월쯤에 편입이 됐죠. 그러니까 2020년 3분기 결과를 보고 편입이 된 거거든요. 2020년 11월 17일이네요. 요때 한번 볼게요. 이거 테슬라 차트입니다. 테슬라. 2020년 11월 17일 요때 S&P 500에 편입이 됐거든요. 그 이후로 네, 엄청나게 올라간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때 편입이 됐고 그 이후로 요때 편입됐을 때 가격이 한 140달러 정도 되죠. 그 이후로 한 400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3배 정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S&P 500에 편입되는 게 상당히 큰 뉴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런데 물론 그 이슈만 있는 건 아니지만 코인베이스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5월 달에 이게 편입되고 나서 지금 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 반밖에 안 되는데 이미 한 80% 이상 올라간 것 같거든요. 한 83% 정도 올랐죠. 그럼 스트래티지도 이만큼 오르냐?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매수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가져간다고 치면 지금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규모의 ETF를 운용하는 회사가 뱅가드랑 블랙락이랑 두 개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블랙록은 비트코인 투자하시면 잘 아실 거예요. 아이비트 운용하는 회사죠. 근데 블랙록은 아이비트로 엄청난 재미로 봤죠. 네, 이게 이제까지 역대급으로 가장 최고의 히트 상품인 ETF입니다. 뱅가드에게 블랙록이 지금 뭐 1, 2위를 서로 다툽니다. 블랙록이 뭐 한 1위, 뱅가드가 2위쯤 되는데 뭐 격차가 크진 않습니다. 1, 2위를 치열하게 다투는 중인데 뱅가드는 비트코인에 관심이 없었죠. 좀 냉소적이었고 현물 ETF도 안 만든다 했고 블랙록은 ETF에 엄청 적극적이죠. 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까지도 ETF를 만들어 가지고 히트 상품을 만들었죠.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 상품이에요. 역대급으로 가장 최단기에 70억 불을 모았거든요. 요 정도 규모로 이렇게 빨리 큰 펀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뱅가드도 비트코인에 되게 회의적이긴 하지만 좀 그렇다고 뱅가드가 비트코인을 투자 안 할 뿐이지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 MSTR에는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좀 스토리를 얘기해 드리면 뱅가드의 CEO가 바뀌었어요. 작년에 2024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CEO인 살림 람시라는 분인데 이름으로 보니까 약간 좀 인도 계열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하시던 분이냐면 블랙록에서 ETF, 특히나 비트코인 ETF 개발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초대형 좀 히트 상품이 됐죠. 이분이 뱅가드로 와서 CEO가 된 거예요. 야, 진짜 미국은 진짜 상도이도 없는 것 같아요. 경쟁사로 가서 심지어 CEO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때 많이 나왔던 말이 뱅가드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살림 람지가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비트코인 ETF는 안 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좀 기조의 변화가 어느 정도 좀 생기긴 한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는 안 하고 있지만 스트래티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주요 주지입니다. 그리고 되게 많이 늘리고 있어요. 뱅가드 그룹이 그러니까 이거는 3월 31일 기준입니다. 이게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13F가 2분기 기준으로 나오거든요. 2분기 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좀 있으면 대략 한 7월 초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한 달 후에 나오니까 이때 보면 뭐 더 늘어나 있을지 줄어들어 있을지 알 수 있는데 이전 분기까지 대비해서 무려 26%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작년 말 24년 12월 말까지 요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 이미 보유하고 있었어요. 뱅가드 그룹 적지 않은 양을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0억 달러 이상 갖고 있었으니까 80억 달러면 대략 한 10조 정도? 뭐 요 정도 되거든요. 10조가 좀 넘는 뭐 엄청난 돈이죠. 이만큼을 뱅가드에서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올해 1분기에 잔뜩 샀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2분기에도 매수를 계속 꾸준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번에 좀 13F가 되게 좀 궁금해요. 한 7월 중순쯤 나올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되게 궁금한데 첫 번째는 뱅가드에서 스트래티지를 얼마나 더 샀을까 요거가 일단 궁금하고요. 사실 더 궁금한 거는 JP 모건에서 올해 25년 1분기에 비트코인을 폭풍 매수했거든요. 아이비트, 그러니까 펀드 위주로 매수를 했습니다. 하여튼 얘네 매수한 게 1분기에 매수한 게 대략 한 2조 정도, 한국 돈으로 2조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엄청나죠? 제이미 다이먼 맨날 뭐 비트코인 별로다, 쓰레기다 하고 욕하면서 2조어치는, 아니 쓰레기인데 2조어치를 왜 삽니까? 2조 주고 쓰레기를 왜 사죠? 이게 저는 끝이 아닐 것 같거든요. 2분기에 얼만큼 더 살지 이것도 되게 좀 궁금합니다. 이번에 나오면 그거 살펴보고 제가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뱅가드가 비트코인 투자는 본인들이 내뱉은 말이 있어서 투자는 못하고 있어요. JP모건은 뭐 안 좋게 얘기해도 다 하던데 뱅가드는 그래도 얘네는 좀 뚝심 있는 그런 회사거든요. 얘네가 전통적으로 되게 금융 쪽으로 되게 큰 회사인데 ETF라는 거에 대해서도 처음에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ETF 같이 이렇게 투자하면 못 쓴다. 원칙에 어긋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후발로 들어왔거든요. 후발로 들어왔는데도 2위까지, 그것도 거의 1위랑 근소한 차이를 내는 2위까지 올라온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기업들 이렇게 막 쫙 있잖아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뭐 알파벳, 뭐 메타,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뭐 1위, 2위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뱅가드 아니면 블랙락입니다. 그만큼 얘네들이 뭐 시총 대부분 뭐 한 100위까지 대부분 그냥 미국에 상장돼 있는 거의 모든 기업이 시총 1, 2위가 뱅가드랑 블랙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매수를 하는 것도 사실 엄청 중요해요. 얘네들이 돈이 워낙 많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사실 지네 돈은 아니죠. 네, 고객 돈이긴 한데 굴릴 수 있는 규모 자체가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뱅가드가 아마 MSTR이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알고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번 분기에는 S&P 500 편입이 되면 가격이 크게 오를 걸로 예측을 해서 이 숫자를 더 많이 늘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타이밍에 스트래티지 MSTR 매수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뭐 불확실한 거잖아요. 투자가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매수한 다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저는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뭐 전문가들은 편입될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되게 높게 보고 있긴 해요. 어저께 말씀드리긴 했는데 S&P 500의 편입 가능성을 한 91%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들리는 말로는 95,240달러 이상만 6월 말에 유지하면 아마도 편입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또 편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S&P 위원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제 생각엔 승인해줄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지켜봐야죠. 뭐 만약에 S&P 500에 편입이 되면 400달러 이상은 무난하게 갈 것 같고 뭐 제 생각에 잘 가면은 한 600달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뭐 다른 기업들은 잘 모르겠고 테슬라의 사례를 보거나 아니면 뭐 코인베이스 사례를 봤을 때 S&P 500에 편입되면 단기에 좀 오름폭이 꽤 있었다. 뭐 한 6개월 정도 보고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 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6개월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한 1년 투자하고 지금 뭐 400달러에 샀는데
막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200달러 됐다고 저를 원망하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적당히 오르면 적당히 네, 팔기에 좀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근데 유튜브 보고 투자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뭐 그런 면이 있어요. 만약에 스트래티지가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가격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대응할지 투자 전략이 저는 다 있거든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해야지, 저 때는 저렇게 해야지 하고 뭐 저는 전략을 다 세워놓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스트래티지가 600달러가 됐다. 그러면 저는 요 정도면 그래도 많이 벌었다 생각하고 제 평단이 뭐 100달러대잖아요. 100달러대인데 600달러가 됐다는 얘기는 한 4배에서 6배 정도 수익을 거둔 거잖아요. 저는 이만큼 벌었으면 됐다 하고 매도를 하고 털고 나왔는데 이제 매도를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파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린단 말이에요. 물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그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뭐 사세요, 파세요 말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못 믿겠으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해보시면 네, 무슨 뜻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못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래동 공부, 네, 저희 팬딩 커뮤니티인데 뭐 이렇게 모든 글에 하단에 이렇게 나와 있죠. 뭐 고래동 공부 멤버십 바로 가기. 멤버십 분들에게는 비공개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뭐 저는 이만큼 살려고요, 이만큼 팔려고요. 뭐 제 투자 전략을 다 얘기해도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는데 이 공개적으로 유튜브에 수천 명, 뭐 수만 명이 보는 이 유튜브에 지금 스트래티지 매수하세요, 지금 파세요, 뭐 이렇게 리딩방도 아니고 이런 거 자체가 사실 뭐 말이 안 됩니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매수를 하실 때 전략을 좀 잘 세우세요. 냉정하게 생각을 좀 해보시고, 아, 나는 얘 밸류를 어떻게 잡고 있나, 언제 팔 것인가. 얘네들은 정말 투명하게 다 공개해 놓거든요. 스트래티지 홈페이지인데 여기 가면 모든 재무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뭐 고래동 공부에서는 이 부분도 상당히 상세하게 다 다뤘어요. 뭐 얘네 부채가 지금 뭐 안정한 규모인지, 이자는 얼마큼 나가고 있는지, 정말 좋은지, 비트코인이 얼마큼 오르면 얘네 주가는 얼마큼 오를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뭐 저는 투자하고 있고 지금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개도 판 거 없고요. 조금 더 매수할 생각입니다. 한 달 정도 후에 제 생각에 한 8월 초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달 반 정도? 우리 광복절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안 될 가능성이 뭐 전문가들은 될 가능성 90%라고 하는데 저는 안 될 가능성이 한 3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얘네가 실제로 영업 활동을 하는 건 아니라서 그 부분을 뭐 어떻게 뭐 쳐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불확실성이 30% 정도는 있는 거 아닌가. 하지만 8월에 승인이 안 돼도 제 생각에 11월에는 승인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3개월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제가 아까 6개월 말씀드렸죠. 6개월 정도 보유하고 투자하기에 괜찮은 것 같다. 6개월에서 한 9개월? 네, 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1년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단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기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여유 자금으로 그리고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해야지 리스크 관리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저는 괜찮은 시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